자, 과학기술 6강입니다. 자, 여기서 컴퓨터에서는 복잡한 작업 과정이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주요 요소들을 정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노드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정점들 간의 관계를 선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프는 공집합이 아닌 정점의 집합과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으면 그걸 선으로 연결해야겠죠? 간선입니다. 사이 간자.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간선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간선에 방향성이 부여되지 않은 그래프 G가 있다면 자, 이걸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데요?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반가로 형태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표기할 수 있고 이를 무방향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무방향 그래프에서 정점 U와 V의 연결을 나타낼 순서상은 U, V, 그 다음에 V, U가 같은 자, 간선을 사용합니다. 그거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순서상과 같이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요. 자, 반면에 간선의 방향성이 부여된 그래프는 자, G는 지금 똑같이 V는 맞는데 자, 꺾기 가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위에 있는 이 무방향성인 경우는 자, V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여기는 밑에 있는 방향 그래프인 경우는 반드시 앞에 있는 거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가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로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를 방향성 그래프라고 하는데 방향 그래프에서 정점들 사이의 이 순서상은 자, 이렇게 VU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자, 앞에 있는 점은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U는 뭐가 되는 거야? 도착점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럼 어떻게 보면 V에서 U 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순서상이 두 개가 나온 거는 반대로 V에서 U에서 V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방향성은. 한편 각 간선에 가중치를 부여한 그래프를 가중치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 가중치 그래프는 자, W 형태로 표현하네요. W, V, U와 같이 표기할 수가 있어서 정점 V와 정점 U 사이에 가중치가 부여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 가중치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가 돼서 나타날 거야. 뭐 1부터 해갖고 쭉 어느 정도 숫자로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들 중 루트라는 정점에서 자, 루트는 보통 뿌리란 뜻이잖아요. 자, 이 정점에서 시작하여 계층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정점들이 한 개 이상의 간선으로 연결된 그래프를 우리는 트리라고 합니다. 트리, 나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계층적이라는 거 했으니까 이것이 어떤 상하적 관계로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트리는 나무의 줄기가 뿌리에서부터 뻗어 나가듯이 하나 이상의 간선들이 비순환적 구조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자, 정점과 정점들이 한 개 이상의 간선으로 연결된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간선들이 비슷한 어떤 비순환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순환이라는 것은 자, 여기 A하고 B 두 개의 지금 그림이 왼쪽에 보이는데 자, 이게 A 같은 경우는 A하고 B라는 두 정점을 하나의 간선으로 연결해 놨죠. 자, 거기에 비해서 B는 어때요? 이것이 B, A, C에 가지고 이것이 하나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A는 트리가 되겠지만 B는 트리가 아니다. 비순환적 구조가 나와야 된다니까 얘는 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림 1의 아랫부분에 A는 정점 A와 B 간에 비순환 간선이 존재하는 트리이지만 그림 1의 B는 정점 A와 정점 B, C 간에 순환적 구조의 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트리라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일 임의의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이 그래프에서 유도될 수 있는 이 트리의 형태는 다양한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트리를 우리는 가리켜 신장 트리다. 점점점 자라는 이런 트리다 이겁니다. 나무. 이때 각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마다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가정해보자. 자, 아래 그림 먼저 볼까요? 여기 A하고 2를 본다면 여기 뭐가 있어요? 40이라는 숫자가 보이나요? 이게 바로 가중치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A와 D는 가중치가 얼마예요?
9인가요? 자, 이렇게 각각 가중치들이 다르네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가중치가. 자, 그리고 밑에 이 여기에서 이 최소 전체가 연결되는데 그러면 가중체합이 최소가 되는 트리를 우리는 유도할 수 있는데 이를 바로 최소 신장 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숫자가 이제 작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최소 신장 트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는 프림 알고리즘, 자, 크로스칼 알고리즘, 솔린 알고리즘 같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간선에 가중치가 표시된 그래프가 그림 2와 같이 주어진다면 자, 프림 알고리즘은 첫 단계에서 임의의 정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교재에서는 이 그래프에서 정점 A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A를 선택했어요. 자, 이때 정점 D와 연결된 가중치 9의 간선이 선택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A라는 하나의 정점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다음에 뭐 해야 돼? 가장 최소의 가중치를 가진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봤더니 하나는 15, A와 D는 9, 그 다음에 또 A와 C도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 10이고요. 그 다음 A와 E는 40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최소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A와 D인 9가 되는 거죠. 이걸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9가 선택이 됐고요. 자, 이게 선택이 되면 다음 단계에선 다시 정점 A 또는 정점 D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간선들 중 간선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꼭 D로 가는 건 아니에요. A에서 D로 왔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야 돼. 자, 이때는 A에서 다시 B, 그 다음에 D는 이미 선택이 됐으니까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E 중에서 가장 작은 이걸 선택을 하거나 또는 D에서 연결되어 있는 B 또는 F, C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걸 다 고려를 했더니 가장 작은 수는 뭐가 돼요? 이 중에서 A와 C가 만나는 10이 되나요? 자, 이게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그래프의 경우 정점 A, 정점 C에 연결된 가중치 10이 그래서 선택이 됐고요. 자, 만일 연결될 수 있는 간선들 중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두 개가 존재하면 자, 이것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만 선택하면 된대요. 자, 그리고 선택한 간선에 의해 순환적인 구조가 된다면 그 간선은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순환이라는 거 했으니까 뭐야? 연결이 돼서 뭐 삼각형이 되거나 해서 이게 다시 순환의 형태로 가면 트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선택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그래프에서 정점의 개수가 n이라면 자, 이때 n-1의 간선이 연결될 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간선들을 선택해서 정점들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정점의 개수가 n개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 선을 이을 수 있는 선은 몇 개가 되는 거야? 그거보다 n-1개가 나올 수 있겠죠? 정점이 A와 B 두 개라면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간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n-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중치가 54인 바로 뭐가 나와? 최소 신장 트리인. 자, 여기다 각각 C부터 E까지 쭉 유도가 되는데 자, 각각에 여기 있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자, 가중치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되겠죠? 이걸 합치면 이게 54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프림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거의 유사하긴 한데 좀 다른 게 바로 이제 크로스칼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최소 신장 트리가 돼요. 자, 이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차례대로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이거 간선을 선택하네요. 약간 정점의 특정한 장점 임의로 선택을 했지만 이 경우는 일단 간선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중치가 작은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 2의 경우 정점에서 자, 이때 A와 D 사이의 간선이 가중치가 9로 가장 작네요. 결국 위에 있는 것과 선택이 되는 건 똑같이 맨 처음에 선택이 돼버렸어. A에서 D라는 9라는 가중치가 일단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첫 단계 이 정점 이 간선을 선택했고 자, 다음에 할 게 뭐냐? 자, 정점 A와 정점 C와 그다음 정점 F, 정점 E의 간선이 가중치가 10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작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자, 똑같은 걸 다 연결을 해버리는 거야. 가중치 9, 그다음 10으로 올라갔어요. 자, 만일 가중치가 같은 간선들이 2개 이상 존재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두 선택한다는 거. 이게 특징이네요, 지금. 즉, 정점 A하고 D 사이는 아까 9가 나와 있었고요. 자, 간선의 여기 정점 A와 C도 10, 그 다음에 또 정점 F하고 E도 10입니다. 그렇다면 얘들은 다 어떻게 동시에 둘 다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선택한 간선에 의해 만약 순환 간선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다시 연결돼 버리니까. 자, 그래프에서 정점의 개수가 n개라면 n-1개의 간선이 연결될 때까지 간선들을 계속 택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갑니다. 이번에 솔린 알고리즘인데요. 이 각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해서 자, 생성되는 트리를 연결해 나갑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도 그림 2의 경우 A에서 F까지 각 정점에서 최소 가중치를 갖는 간선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도 첫 단계에선 당연히 뭐가 선택이 돼요? 가중치가 가장 적은 A와 D 이걸 연결한 간선이 선택이 되겠죠. 9니까. 그리고 정점 B는 그 다음에 정점 D와의 간선을 그 다음에 정점 C는 정점 A와의 간선을 선택합니다. 자, 결국 각 정점에서 연결이 됐으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하나씩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A 부분에서 자, A에서 출발을 한다면 여기서 각각을 다 보겠죠? 이 중에서 가장 가중치가 적은 게 뭐가 되는 거야? 9인 A와 D가 제일 작겠죠? 자, 요번엔 이제 B로 갑니다. B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 여기서 B에서 봤더니 자, 이 경우 지금 쭉 봤더니 어디가 제일 작아요? A와 D 사이가 가장 작네요. 12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또 요번에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C에서 보겠죠? 자, C에서 봤더니 자, 10, 12, 그 다음에 32, 40, 40이니까 C하고 A가 가장 작죠. 그럼 얘하고 얘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되나요? 자, 아까 A와 D 사이에는 9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거고 자, 이때 거꾸로 C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때 가장 작은 간선은 10이 되기 때문에 A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 D에서 다시 보겠지만 D는 당연히 A하고 가장 작았기 때문에 얘는 또 선택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E로 가겠습니다. E에서는요. 자, B 다 연결이 됐지만 그 중에 F하고가 가장 작은 10이네요, 지금. 됐어요? 자, 이걸 또 연결을 해야 되겠고요. F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다른 걸 지금 봤더니 자, F는 13, 25, 30인데 아까 B하고 연결이 됐었나요? 13으로? 자, 연결 안 됐구나. B하고 D가 연결됐고 여기 남았으니까 F에서 다시 13하고 B하고 또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 경우는 각각의 정점에서 가장 가중치가 적은 것들을 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솔린 알고리즘인데 자, 이때 자, 뭐를 하냐? 그러면 이때 B, D, A, C를 정점으로 갖는 트리와 F2를 정점으로 갖는 두 개의 트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두 개의 트리를 가중치 13인 정점 B와 F의 간선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트리로 연결하면 돼요. 자, 만일 연결될 수 있는 간선들 중에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두 개 이상 존재하면 이때도 어떻게 모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만 선택한다는 거. 자, 그래서 각각의 트리들이 하나의 트리로 연결되거나 그 다음에 더 이상 선택할 간선이 없을 때까지 이걸 계속해서 이걸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최소 신장 트리는 언제나 동일할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러나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한다면 알고리즘에 따라 최소 신장 트리는 동일하지 않게 유도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두 선택하는 경우와 아까 저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면 가중치가 두 개면 갈래가 두 갈래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있을 때 A도 가중치가 10이고 B도 갈림길이 10이라면 이때 같은 경우는 임의로 선택하면 A를 선택해버리면 B는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둘 다 선택을 해야 된다면 A, B를 동시에 선택하니까 이때는 안 바뀌겠지만
이게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최소 신장 트리를 활용하면 자, 어디서 이 통신 네트워크나 또는 도로망 설계 이런 등 비용을 최소로 하거나 효율성을 최대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